의원들 지난주에 불참을 했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질서 있는 퇴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국회 상황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네, 김현정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잠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이번 주도 계속해서 국회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을 하고 탄핵 표결 자체가 불성립돼서 폐기가 됐는데 이런 국회 상황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역사의 죄를 짓고 있다. 국민들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될 네. 내란 수계에 대해서 공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다시 이렇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다시 잡을 것인가, 네. 그 당리당략에만 매몰돼서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지금은 유일한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꾸 그 겉모술수 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국민들은 정말 아마 분통이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도 이제 본회의장에서 투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리면서 참 국회 또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자괴감이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 3명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 나머지 안 들어온 105명의 이름을 그 이제 원대랑 같이 우리가 이제 호명을 했잖아요. 네, 일어서서. 그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정말로. 정말 이 역사적인 순간에 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음, 그 본인들은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때에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탄핵 트라우마 지금 얘기할 때입니까? 완전히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인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걷고 있는 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이 멀쩡한 그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뇨. 어떻게 계엄이라는 말이 사실 상상이 됩니까? 요즘 아주 그냥 계엄법에 대해서 박사가 되고 있어요. 이거 박물관에 완전 박제돼 있던 단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영 국가로 지정하고 네.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주가 환율 채권 지금 다 지금 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지금 확대돼 가지고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키거나 퇴진시키지 않으면 이게 무슨 정치적인 여야 간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네. 나라 경제가 지금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그 방송에 못 나간 것도 네. 저희가 정무위잖아요. 정무위. 예. 정무위에서 지금 금융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글로벌 그 금융 시장이 너무 요동을 쳐서 주가도 어제 폭락했잖아요, 또. 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우리가 이제 방문해서 대안도 제시하면서 우리 그 주식시장이 우리가 질서 있게 정리 지금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네. 말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지금 오늘 그게 9시 반이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전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전체회의 요구를 해서 이제 우리가 정무위 의원이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 아닙니까? 네. 위원장이. 예, 정무위원장. 그래서 어제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간사만 나오고. 여당 의원들이 안 나왔습니까? 예, 간사만 나와서 우리한테 의사진행 발언 1분짜리 그 몇 명 시키고 그냥 사내시켜버렸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잡자라고 하는데 우리 정무위에 보면은 그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감원이나 금융이나 공정위도 있지만 네. 그 지금 국무총리가 지금 그 대단히 지금 그 내란에 동조하고 또 방조했다라는 정황들이 지금 거의 명확히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총리실이 저희 정무위 관할이에요. 정무위 소관이에요. 네. 국무조정실이랑. 그래서 그때 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그 국무회의 열었던 그 과정들 김용현이 그 국무총리를 경유해가지고 그 대통령한테 건의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그렇죠. 과정에서
한동훈 한덕수 총리는 그 내용을 예.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국무회의도 참석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비상계엄, 이원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전 과정을 다 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를 열자라고 하고 있는데 네. 안 어쩔 수 열고. 없이 이제 열겠다라고는 하는데 안 열 이유가 없으니 그렇죠. 반대할 명분은 없어. 그러니까 또 그 네. 중에서 금융이랑 금감원과 공정이 세 군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모든 국민들이 지금 수백만의 국민들이 전국에서 지금 촛불을 들고 네. 윤석열 탄핵을 퇴진을 외치고 있는 이런 시국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조금이라도 뭔가 감추려고 하고 예. 이게 지금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냐 이거죠. 이러다가 정말 본인들이 보수 괴멸을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짓이 딱 보수 괴멸을 시킬 지금 그런 길로 스스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괴멸의 길로 스스로 가고 있다. 이걸 지금 목도를 하고 계신 건데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 뭐 조기 퇴진 얘기하면서 한덕수 총리를 당사에까지 불러가지고 우리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네. 헌법에 규정된 탄핵 절차,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말 비상한 시기에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슨 뭐 이선 후퇴니 무슨 조기 네, 거국 조기 내각이니 퇴진. 이런 것들은 네. 다 정치학적 용어이고 수사일 뿐이에요. 그 약속이 지켜진다는 법도 없고 그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또 다른 혼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이게 서로 권력 투쟁하고 있는구나 이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지금은 윤석열은 지금 뭐 탄핵은 당연한 거고 네. 지금 내란 수괴로 지금 처벌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내란 수괴범을 대통령 자리에 이렇게 버젓이 두고 무슨 질서 있는 퇴진입니까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정지시켜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환율이 지금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예. 그 근접지까지 1442원까지 어제 치솟았어요. 환율이. 그만큼 지금 원화 가치가 완전히 폭락하고 있고 채권 네. 시장도 국고채가 지금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그냥 두면은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네. 국내 경제가 지금 3년 연속 1%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역대 그런 코로나 시기라든지 IMF 때밖에 없었는데 이런 비상한 시기인데 대통령이란 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될 자가 지금 이원적인 내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는데 네. 그 책임 있는 공당인 여당이면 그래도 마지막 국민에 대한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도 이러다 역사적 죄인이 된다. 특히나 예.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검찰의 난을 지금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마치 6.29 그 모델을 따라서 제2의 노태우가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한동훈은요 수사 대상입니다. 한동훈도 수사 대상이다. 한동훈은 예. 무슨 일단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적이 없고요. 우리 헌법 1조 2항에는 국민 주권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네.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모든 권력들은 전부 다 이원적이고 위법한 겁니다. 근데 그런 꼼수를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검찰과 같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속이 뻔히 보이는데 이거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왜 수사를 받아야 되냐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본인이 이거는 이원적인 계엄이다라고 규정했어요. 분명하게.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탄핵은 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잖아요. 이게 무슨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통치행위에 있어서의 민간인 최순실이라는 자가 국정농단을 한 것으로 인해서 탄핵이 된 거잖아요. 네. 이 건은 내란죄를 저지른 거예요. 내란죄를. 그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바로 처단하고 탄핵시키는 게 네. 당연히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그 절차인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무슨 이선 후퇴하게 했다,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는 등 조기 대선을 하겠다는 등
한 간에 무슨 뭐 공동으로 뭐 국정 운영했던 등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네. 군검찰과에서 막 지금 수사를 막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음. 있잖아요. 언제부터 검찰이 저렇게 열심히 수사했습니까? 완전히 그렇죠. 그냥 납작 엎드려 가지고 시킨 대로 다 하고 오히려 김건희 다 무혐의 처분해 준 그 집단 아닙니까? 네. 그 집단의 김용현이는 지금 국수본에 끌려갈까 봐 미리 글로 검찰에 지금 도피해 있고 음. 지금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도 잡아들일 거예요. 그 잡아들여 놓고 처음에는 우리가 구속이 되면은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법에는 그렇게 또 구속이 되더라도 예. 대통령 자격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일단 구속시켜 놓고 그 시기를 자꾸 시간을 무조건 끄는 거죠. 시간을 아, 끌어 갖고 시간 끌기. 자기네가 예. 유리한 시기에 딱 이렇게 저기 직무 배제시키고 하는 거를 결정하려고 음. 퇴진이나 이런 걸 결정하려고 하는 꼼수인데 네. 그 이면에 보면 이제 조국 대표의 12월 12일 날 재판이 있고 또 우리 이재명 음. 대표의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뭐 이준교사 관련된 재판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거까지 이렇게 시간 끌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우리 박 기자님도 알겠지만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거 모릅니까? 지금 전 국민이요. 예. 저기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 다 보고 총칼을 든 개헌군이 네. 군합발로 유리창 깨고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네, 오마이 TV가 생중계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예. 지금도 그 밤을 새서 그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음. 참석해라 못 도망간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일곱 개 문이 있는데 그걸 다 지키고 있더라고 밤새도록 그 젊은 그 청년들이 네. 이런 그 민심을 정말 따르지 않고 본인들의 그 안락한 권력 음.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가는 네. 정말로 괴멸됩니다. 정말로 괴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윤석열과 이제 공동 이 공모 공동 정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일단은 검찰은 이 내란 수계 윤석열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검찰의 수사 행태 이런 움직임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의원님은? 지금 윤석열 검찰을 믿는 우리 국민들이 있을까요? 음. 그동안 해왔던 그런 네. 정치 검찰의 그 행태들을 보면은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위법한 수사라는 거예요. 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은. 음. 검찰은 지금 시행령에 의해서 네. 직권남용죄에 대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좀 수사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음음. 법률에는 네. 이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권이 있어요. 음. 그런데 직권남용죄를 통해 갖고 관련 사건이 내란죄를 네.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위법한 방법의 수사에 의한 결론은 법원에서 네. 배제돼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국수본에서도 이건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음음음. 때문에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히려 계속 지네들이 검찰이 뭐 예. 검경 합수단을 구성하자려다가 경찰로부터 또 거절당하기도 음. 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공수처에서도 또 모든 사건을 자기한테 네. 이첩해라라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검찰은 지금 이렇게 그리고 또 검찰이 지금 수사본부장이라고 하는 박세현 그 네. 고검장도 한동훈의 고교 대학 후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장인과 그 아버지가 또 옛날부터 검사장 출신으로 되게 또 절친한 절친입니다. 관계이고 예. 그래서 검찰을 통한 한동훈의 제2 쿠데타 요 냄새가 음. 엄청나게 풀풀 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게 네. 성공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오늘 상설특검법 내란죄에 대한 상설특검법을 오늘 저희가 본회의에서 처리하죠. 통과시킬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사건들은 다 특검을 넘겨야 됩니다. 그렇죠. 특검을 예. 통해서 신속하게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네.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오늘 예산안 처리 마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네네. 하나는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구성하자라고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고 윤석열 내란 수계 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을 다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표가 중심을 잡고 이 혼란을 수습한다.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혼란 수습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저기 한동훈과 한덕수 총리가 일요일 날 뭐 네. 긴급 담화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저 사람 정말 인면수심이구나. 아하. 아니 본인들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증빙도 안 내는 특활비라든지 권력기관 유지 비용 같은 거를 잔뜩 넣어놓고 지금 그 30조 세손 결손 나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민생 예산들 삭감하는 거로 다 하고 초부자를 감세시키는 이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 특활비나 그 최소한의 그런 경비들 그리고 그 대통령 순방비로 전용해 썼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 썼던 그 예비비에 대해서 네. 그 삭감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민생예산 증액하자고 했는데 그걸 다 거부한 게 정부였고 또 그걸 합의할 그 내용들도 이원적인 계엄 때문에 다 중단시켜 놓은 게 누군데 적반하장식으로 그걸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야당 탓을 하는 걸 보고 네. 정말 기가 찼다. 어제도 부총리도 와가지고 부총, 예. 의장한테 또 그런 얘기했는데 의장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예산 통과가 안 된 게 마치 야당 탓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그 전에 예결위에서 의결했던 내용대로 그냥 의결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완전히 이 권력이 이제 공백 상태예요. 공백 상태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네. 탄핵은 아직 안 됐지만 지금 명백하게 이 내란죄라고 모든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 보수적인 대한 변협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권력을 지금 잃은 거예요.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권 중심으로 이 질서를 잡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 질서라는 것이 주권이라는 그 질서가 결국은 그 탄핵인 것이고 네. 그 이전까지는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누군가가 수습을 좀 해야 되니까 우리 그 이재명 대표가 책임 있는 그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 여야정 관련된 대화 테이블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책임 있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책임 있는 태도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다. 지금 질서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잡아가고 있는데 이걸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이걸 좀 늦추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냐 이렇게 국민들은 계속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모습까지 다 지금 신문 일면에 나오고 참.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은요. 네. 지금 어설프게 시간 끌기 해가지고 어떻게 한 번 더 권력을 다시 유지해 볼 거냐 이런 꼼수 쓰다가 정말 국민들의 저항권에 직면할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다가 이원정단 해산 청원이 지금 막 진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청원에 동참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원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그 윤석열이라는 자를 비호했잖아요. 그 원내대표란 자가 네. 계엄 해제 표결에도 못하게 당사로 자기들 의원들 다 글로 오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 그 계엄 선포한 이후에 통화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그럼 그 내용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탄핵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서 또 무슨 의총을 열어가지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 정말 그 공범 아닙니까? 그 네. 내란죄에. 그 내란 이원적인 정당은 해산돼야 되잖아요. 과거에 통진당 해산시킬 때 무슨 장난감 총으로 뭐 이렇게 하다가 그거 다 해산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사례가 벌어졌잖아요. 그 군합발로 그렇죠. 군인들이 침탈해 왔는데 네. 해산될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뭔 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자,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가 없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탄핵 표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또 주말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어제도 가방이랑 같이 저희가 이제 국회 당번조에서 롯데전동을해서 밤 12시까지 네. 이제 우리가 그 서로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이 시국에 대한 그 뭐랄까 이게 서로의 그 발언들을 계속 이어갔었거든요. 네. 그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번에 표결에 통과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아, 갖고 있어요. 그래요? 왜 왜냐하면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만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뭐 윤상현 의원들의 또 실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네. 저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저거를 이 상태에서도 정말 철면피처럼 버틴다 그러면 본인들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또 명분을 만들어서 들어올 의원들이 저는 충분히 10명 이상은 될 거다. 네.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국회에서 또는 이제 국회 여기저기서 이제 상임위나 이런 데서 의원들을 만나면요. 네. 정말 창피해요, 본인들도. 국힘의원들이 그렇습니까? 부끄러워합니다. 사석에서 보면, 뭐 그러면서, 뭐 나는 아닌데 막 이렇게. 예. 아닌 게 뭐가 아닙니까? 헌법기관인데. 그거는 표결에 참석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판단되는 것이지 사석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주말 통과될 가능성 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도 보고 있는데 참 하루하루가 정말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듯한 우리 국민들이 잠에서 일어나면 아니면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뉴스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또 개헌이 선포가 될까 봐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북한과의 내가 지금 거래소 지금 들어가야 돼서 들어가셔야 되군요. 지금 여기 방송이 지금 생방으로 진행될 예정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의원님. 오늘도 활동하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